빤스 숙의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특검팀이 이 구치소로 또 들어갔거든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됐습니다.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갔는데 네.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을 했거든요. 일단 특검팀의 설명은 윤석열 측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라고 하고 네, 공지를 띄웠죠. 네,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지금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늘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팀이 그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하고 나서 윤석열이 의무실로 갔다라고 해요. 윤석열은 지금 조금 신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의무실에 지금 또 거기 에어컨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 또 낮잠 또 한 방 때리면은 이 꿀맛이거든.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네. 또 매불쇼 시작하기 전 네.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일방적인 어떤 아직까지는 특검팀에서 요 변호인단 입장에 대해서 아직 뭐 특검팀의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 윤석열 변호인 쪽에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10명 정도 이제가 윤석열을 양쪽에서 팔다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호송차에 넣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앉아 있는 의자를 들고 옮기려고 했다가 의자가 뒤로 빠졌고 그래서 윤석열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네. 그림이 왜 이렇게 아니 지금 말인데 비디오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윤석열이 네. 팔이 빠질 것 같아요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항상 아니 이거 빨리 좀 그냥 체포영장 집행해 네. 힘써서라도 그러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윤석열, 한동훈 이런 애들은 네. 이 독직 폭행으로 프레임 전환시켜가지고 또 특검팀을 그랬었죠. 공경에 처하게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가네요 또. 그렇죠. 지금 하던 수법이니까 뭐 그대로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 변호인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잖아요. 적법한 영장 집행을 하는데 방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변호인들이 네. 변호인들. 그게 겁나니까 더 세게 뭐 뒤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마치 당한 것처럼. 어느 현장에서도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아요? 네. 체포하는 상황에서. 네. 아니 저기 난동 부리고 그러면 테이저건까지 쏘고 뭐 공포탄도 발사하고 막 이러는 게 체포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뭘 의자에 들어가지고 뭐 앉히다 말이야. 오늘은 또 드레스 코드 얘기는 안 나오네. 네. 웬일로? 참 별걸 다 체포 현장에서 따지고 앉았으니 이거. 아니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아니 근데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체포할 때는 총으로 막았잖아요. 네. 경호처에 뭐 총 보여줘라 해서 그때도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2차 집행에서 겨우 성공을 한 것인데 이번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총이 아니라 이번에 힘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쓰는 물리력과 윤석열이 버틴 거 중에 윤석열이 이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안 돼. 이게 공권력이 윤석열의 힘에 밀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돼. 이렇게 저는 하면. 그래서 이건 구치소나 또 특검에서도 의지가 박약하거나 아니 무능한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국민들 앞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뭐 한 100kg 넘어가지고 힘쓰고 막 배때지 눕고 누워가지고 팔 아파요 이러면은 집행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진짜 이제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제 오늘까지 중단한 거 정말 뚜껑 열리는데 한 번 더 이제 발부받아서 체포영장 집행하면은 진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의무실 가서 누워 있으니까 침대에 묶어가지고 밀고 나오면 어때? 좋은 쉽게 나올 것 차라리 같아. 그게 낫겠다. 고무옷으로 묶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진짜 나 너무 차 타지 말고 그걸로 그냥 특검 광화문까지 의원 그걸로 그냥 가자. 그냥 걸어갈게. 제발 아니 제발 좀 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멀미나겠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뭐 대한민국이 아니, 어떻게 될까 일단 이거? 그 집행 현장에서 그렇게 반항하고 물리력을 썼으면 수갑을 채웠어야죠. 그렇죠. 수갑을 뒤로 채웠어야지. 그럼 왜 안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수갑을 뒤로 채웠으면 쓸 수 있는 게 다리밖에 없는데 네. 다리로 해봤자 그거 다리 안 올라가거든. 내가 장담하건데 절대로 45도 이상 안 올라가요. 아니 근데 왜 자꾸 그 윤석열의 이런 투정을 다 받아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뭐 누구든지 간에. 근데 저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이걸 완수하겠다라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께서도 어제 협조하라고 네. 공문을 보냈는데도 네. 명의 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정말 법치주의를 우리가 지킬 것이냐 포기할 거냐에 저는 기로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직을 걸고 이거 수행할 사람이 현재 없는 게 이 비극의 모든 원인이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어느 쪽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저는 구치소의 문제로 봅니다. 구치소? 어쨌든 특검도 나가서 지휘는 했는데 네.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쪽은 이제 교도관들이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일단 1차 책임은 있고 특검도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부분은 했었어야 되는데 1시간 만에 또 물러나고 철수하니까 이런 모습은 너무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 이렇게 가면요. 윤석열 쪽에서 오히려 역공하기 더 좋습니다. 역공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가서 제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밀려가지고 또 역공을 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변호인단 측에서도 또 법적 대응한다 그러는 거고 그렇죠. 그 전에 또 뭐 처음 듣는 시민단체이긴 한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인가 여기에서 또 민중기 특검 그리고 정성호 장관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또 네. 모욕 명예훼손으로 빤스 얘기했다고. 그거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제 알리게 했다고. 네. 아니 빤스만 입은 놈이 잘못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됐든 고발당하면 최소한 불편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아니, 근데 형사 고소 고발은 그 오히려 그 간단해요. 왜냐면 그거 소환할 필요가 없거든. 각하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당하는 입장에서 곤란한 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어쨌든 답변서 내고 대응은 해야 되잖아. 그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각하시켜 주진 않으니까. 그런가요? 형사 고소 고발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이미 구금돼 있는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끌어가는 것이며 네. 또 가더라도 진술 거부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는데 그거를 강제로 들고 가면 뭐 하는 거냐. 결국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뭐 그렇게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질을 따져보시면 이게 지금 단순히 구금된 사람을 조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서 방문 조사를 할 것이냐 출석 조사를 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혼동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그렇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니까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할 책임이 생겼어요. 특검에는. 그리고 그거를 함께 조력을 해서 도와야 되는 집행 현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교도관이고 근데 그 인권 보장을 윤석열을 기준으로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본인들 주장처럼 진술 거부를 할 건데 왜 데려가느냐. 아니 가서 진술 거부를 하란 말이에요. 진술 거부는 조사하는 상황에서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누구든지 체포영장 발부되면은 나 진술 거부할 거니까 안 가고 나 체포 안 당하겠다. 그리고 오면은 누워가지고 일단 옷부터 벗고 이거를 지금 방치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공익적 측면에서 이익 형량을 보다 지금 인권을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장을 하려면 일반 시민들한테 먼저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관행이 되고 안정화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한테 뭐 적용되든 말든 얘기가 되는 거지. 윤석열부터 그렇죠. 시작해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국민들도 열받는 게 뭐냐면 최순실도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수위 입혀가지고 특검까지 왔고 그때 뭐 최순실이 여기 민주주의 특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강하게 저항도 합니다. 그때 교도관들이 엘리베이터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네. 그거 지휘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근데 인제 와서 본인 차례 되니까 나는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거기다가 윤석열한테만은 형사소송법에 난로되어 있는 거 시로 바꿔주고 즉시항고 포기해서 내보내주고 네.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특혜를 계속 베푸냐는 거예요. 내란 수괴범한테 더 엄정하게 법이 집행돼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전 정말 누구 하나 내 직을 걸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자. 이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한 명이 없습니까? 전 이거는 윤석열 내란과 변론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 맞아. 이런 문제의식도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소환 조사 없이 뭐 기소하라 아니면 왜 인치를 하려고 하느냐? 네, 그게 윤석열 변호인단 그래.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막상 조사를 시작해 봐야 아는 거예요. 예. 네. 조사하는 사람이 슬슬 구슬리든지 아니면 뭐랄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탁 던져서 입을 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할지 조사를 하고 아니 시도는 적어도 하고 기소할지를 검사가 결정하지 조사받을 피의자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지. 안 그거는. 되지. 아직도 지가 검찰총장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직도 윤석열이가. 언제까지 냅둬야 되냐 이거. 굉장히 정말 짜증이 많이 납니다. 예.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이제 끝났네. 예. 시한이 사실상 만료되죠. 그렇죠. 오늘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뭐 오후에 재집행할 생각은 없어 아니, 뭐 보이니까. 없겠죠. 사실은 이게 끝난 거죠.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잖아요. 네. 그 네. 영장에 닿아서 조력하는 거는 뭐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완력을 행사해가지고 거부한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게 되면 징벌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도소 내 재소자 징계 절차가 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행정법상으로. 네. 그러면 그 절차라도 해야죠. 그거 해야 되겠다. 네, 네. 그거 해야 되겠네. 당장 징벌방. 그거 딱 들어가면 0.7평인가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딱 낑겨 있어야 되는데 어. 워낙 체구도 가냘프고 하니까. 거기 가서. 징벌방 괜찮네. 징벌방. 근데 그거를 이제 구치소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구치소. 구치소장이나 교도관들이 또 그걸 안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무원들입니다만은 지시에 안 따르고 정당한 업무 집행을 안 하면 그 공무원들도 징계 대상 되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구치소가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하죠. 왜냐면 양옆에 방을 비워놨다는 거. 네. 저는 계속해서 혼자만 이거 의심하던데 특혜. 동조를 안 해주던데. 예. 구치소 측에서 윤석열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것들을 보는 눈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튼 뭐 이상하다. 구치소 차원에서의 특혜가 이상하다. 예. 그 전에 보면 구치소 쪽에서 어떤 식의 이제 특혜를 줄 수 있냐면 그 변호인 접견실이 있잖아요. 변호인 접견실은 보통 쫙 붙어 있잖아.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맨 끝방 접견실 중에 맨 끝방에 쓰는데 항상 그 끝방 바로 옆방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접견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하는 그치. 조치지. 원래 그 구석의 맨 끝방 항상 네. 재벌이 쓰지.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항상 그 방에 있어. 그러니까 그 끝방을 쓰면서 또 옆방은 비워놔.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를 안 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그것도 더 뛰어넘었지. 아예 공무접견실에서 하루 종일 있게 그러니까 해줬지. 조사실에서 네. 그거 완전 지금 완전 미친 겁니다. 구치소 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저는 하나가 더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특검이 좀 안이하게 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체포영장 시한 다 됐으니까 또 발부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집행을 안 해요. 그럼 영장을 또 왜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들 내줘도 집행도 못 하잖아. 그럼 영장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막습니까? 진짜. 대법원장도 못 막는 게 영장이에요. 과거에 진짜 말이 안 돼. 과거에 대법원장 양승태도 구속당했어요. 대법원장도 못 막는 게 영장인데 이걸 윤석열이가 체중으로 힘으로 막는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옷을 벗든지 말든지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징벌방 얘기를 하셨는데 징벌방 가야 돼. 아니 가야 된다는 건 맞지. 근데 그것도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럼 복도에 재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복도에다 재워. 아 특혜요? 그럼. 징벌방 넣는 거야. 진짜로 묶어가지고 갖다 그렇지. 던져놓지. 아 그건 뒤집어. 그건 돼요. 아니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 끌어냈어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빤스숙의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다음 이제 이상민이가 거의 뭐 최측근이었는데요. 이상민 구속됐고 네. 이제 한덕수 한덕수가 남았잖아요. 이제 한덕수. 야 근데 와 오늘 나온 보도 보니까 한덕수는 영원히 빈 못 보겠는데. 뭐가 또 나왔어요? 네, 내란의 밤 때 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있어요. 국무조정실. 예. 국무조정실의 지휘로 내란의 밤 때 네, 12월 3일. 국무조정실의 지휘로 대한민국 정부 기관을 폐쇄를 시키고 대학교도 폐쇄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엄청 커.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이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에 네. 문체부 산하에 한예종이라는 네, 한예종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학교를 지금 폐쇄를 했거든요. 내란 당일 때. 실제 폐쇄를 했어. 폐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이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냐면 당시 이제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이 있었는데 이 팀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에 11시 4분경 당직 총사령관실에 유선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출입 통제를 통보를 했고요. 이 당직자가 이걸 또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지시를 전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무조정실에서 당직 총사령실로 이 지시를 내리고 그 사령실에서 각 부처로 지시가 하달이 됐다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각 거고. 부처로 이제 하달했다는 건 뭐냐면 정부기관들 폐쇄하라는 그렇죠. 거야. 정부기관 폐쇄하고 대학교 폐쇄. 네.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됐다. 실행이 된 게 한예종입니다. 그게 만약에 한덕수가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영원히 빈 못 보는 거죠. 국무조정실이 총리 지시 없이 이런 걸 했다? 예, 이건 어렵죠. 상당히. 그거는 또 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총리 밑에 대통령 밑에는 왜 저기 그 비서실이 있고 안보실이 있고 경호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총리 밑에는 국무조정실하고 총리 비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이에요. 네. 이때 국무조정실장 했던 사람이 방기선이라는 사람인데 기재부 차관 출신인데 이게 박근혜 때 그 행정관을 하면서 최상목이 비서관, 방기선이 행정관 이러면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거 지시하고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름 이제 관료로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내가 보신하는데 유리하다라는 맥락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알려지기로는 국무조정실장은 총리한테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저기 그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거나 그 권한대행이 하실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일단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획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이 비상계획관은 군 전역자들이 되게 맡아서 합니다. 영관장교들, 대령들, 예비역 대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군계통으로 연락을 받고 이거를 저기 폐쇄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확인을 해서 해야 될 일인데 어쨌거나 정부기관 폐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계엄령을 집행하는 상황까지 간 거니까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될 얘기긴 하죠. 와 이거 엄청난 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방송사에 대한 단전단수 그건 이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이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대학교까지 폐쇄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 친위 쿠데타 스스로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의 지시가 없이는 국무조정실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한덕수에 대해서 조사할 때 굉장히 이건 중요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굉장히 상황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